안녕하세요. 한동훈 장관이 난처한 환경에 처한 것 같습니다. 이건 한동훈 장관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름 아닌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특검 검사로 활동할 당시에 삼성그룹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로비를 해서 삼성에게 유리한 도움을 주도록 권력을 행사했다. 이러한 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4팀으로 있을 때 여기에 한동훈 검사가 파견 검사로 가서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를 했었습니다. 그게 2016년에서 2017년까지의 국정농단 특검 당시의 일입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검사가 마저 삼성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한테 로비한 것이 맞아. 그 무엇에 대한 로비를 했냐면 그것은 제가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 사항이고, 그래서 최순실 씨가 아직까지 구속되어 있는 상태고, 최순실 씨의 딸 유라 양은 지금 중졸학력이 되어 있죠, 아마?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딴 곳으로 번졌습니다. 뭐냐면 삼성을 봐준 내용이 뭐냐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해서 두 회사가 합쳐서 이건희 아들 이재룡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데 주주들이 동의를 한 것을 가지고 그 문제가 지금 발생한 것입니다. 즉 예를 들면 삼성물산에 국민연금이 투자를 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합병하는데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찬성을 해서 합병이 무난하게 이루어졌고,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권력을 행사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되도록 권력을 행사했다. 이것이 국정농단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구속됐고 최순실 씨도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라는 곳에서 여기도 투자를 해서 지분을 7%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합병하는 바람에 주가가 떨어져서 우리 엘리엇이 손해를 봤다. 합병하는 바람에 7% 주를 가지고 있는 헤지펀드 엘리엇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무려 9,917억 원, 즉 1조 정도를 손해를 배상을 하라라고 국제 투자 분쟁을 일으키면서 국제 상설 분쟁 재판소에 기소를 한 거죠. 소를 신청한 것이죠. 이들이 박근혜 정부가 삼성물산이 유리하도록 국민연금에 권력 행사를 해서 합병을 하는데 도움을 줘서 이 합병을 하는 바람에 주가가 떨어져서 우리는 7%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약 1조 가까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한테
배상을 하라. 이런 소를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첫 번째 판결이 1,300억, 뭐 여기에는 소송 비용, 뭐 이자, 또 손해 그 본 금액을 합쳐서 1,300억을 지급하라고 재판소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한동훈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짝짝꿍이 돼서 권력을 행사한 게 맞다라고 해서 유죄 사실로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다. 국민연금이 권력 행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동훈 장관은 지금 주장을 하면서 이것은 이제 다시 뭐 국제재판소는 재소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심의를 요청한 것이라는 그런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물어줄 사항이 아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은 주어진 의결권을 행사했을 뿐이다. 엘리엇의 투자나 손해를 보라고 그것을 겨냥해서 찬성표를 던진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투자 분쟁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재심을 요구할 것이다. 이것이 한동훈 장관의 주장입니다. 여기에서 한동훈 장관의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그때는 맞다라고 판결을 한 거예요. 국정농단이 맞다라고 판결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구속, 최순실 씨도 구속, 즉 삼성의 로비를 받은 것이 맞다 해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특검이 됐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국민연금은 당당히 주주로서 권한을 가지고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그냥 아주 얕은 지식으로 공부를 살짝 했는데 헤지펀드가 뭐지? 저도 몰랐어요. 언론에서 늘 뉴스 때마다 헤지펀드 어쩌고저쩌고 엘리엇 뭐 이런 얘기가 나서 뭔가 하고 한번 보니까 이 헤지펀드는 주식이나 채권이나 그 밖에 파생상품 또 실물 자산에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다양한 금융 상품에다 투자를 해서 그 수익을 얻는 겁니다. 근데 투기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위험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투기성이 강하지만 고소득을 바라는 사람들은 여기에 투자를 해서 단기 투자, 투기성이 강합니다. 위험률이 높으면 투기성이 강하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얻어진 이익은 국제 조세 피난처에 가서 이 자본을 숨깁니다. 그러니까 불법 자금을 여기에 갖다 숨기는 거죠. 그래서 세계 돈 있는 사람들의 그 재산을 도피시켜주는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도 하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또 이 증권시장에는 이런 또 좋지 못한 자산들도 아주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잘못 정보를 얻고 우리가 투자를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주식은 정말 정치 경제적으로 해박한 사람이 아니면은 남의 말을 듣고 투자했다가는 개미들은 다 백발백중 손해를 보는 경우가 거의 다다. 이러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